오사카에서 교토로 그리고 에도로 가다. 요도우라 강을 따라 올라와 교토 경마장 서쪽의 도진간키 조선 인전용 선착장에 내린 조선통신사 행렬은 청도기를 앞세우고 조선 국왕을 상징하는 혁명기를 따라 국서를 실은 가마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렬은 지시조지에 도착해서 의복을 갈아입고 다시 이어져 외왕들의 무덤이 있는 오츠카야마를 지나서 후시미성으로 갑니다. 후시미성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도읍지로 1590년 황윤길과 김성일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 곳으로 당시 그들은 일본의 침략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607년 임진왜란 강화사로 여우길과 경섭 등이 이곳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이제 이곳 교토에 머물면서 육로로 에도까지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교토엔 사찰이 많습니다. 현재도 교토의 세계 문화유산 17군데 중 12곳이 사찰입니다. 이곳 교토의 다이도쿠지, 다이우쿠지, 혼노지, 혼코쿠지, 쇼코쿠지 등의 조선통신사가 흩어져 머물렀습니다. 이중 혼노지는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오다 노무나가가 부하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곳이고 그로 인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쇼코쿠지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가 법당을 건설한 곳이며 그 다음 뒤가 윤동주와 정지용의 시비로 유명한 도지샤 대학입니다. 임진왜란의 전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무덤과 신사는 교토에 있으며 임진왜란 때 잘나간 조선인의 귀무덤도 이곳에 있습니다. 교토를 출발한 조선통신사는 비와코 입구의 오미야치만을 거쳐갑니다. 비와코는 일본에서 가장 큰 호수로 비파를 닮아 비와코란 이름이 붙었으며 조선통신사들은 이곳을 중국의 동정호에 비교하며 경치를 감상하고 많은 시를 남기기도 했다. 비와코에서 에도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조선통신사는 주로 나카이도를 이용 오미야치만을 거쳐 조선인가도를 지나 히코네안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인가도는 원래 교카이도라 해서 쇼군이 교토의 천황을 만나러 가는 쇼군 전용 도로인데 조선통신사들이 이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니 조선통신사에 대한 당시 에도막부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히코네로 갈 때는 소환지에 머물렀는데 사찰이라 고기를 먹을 수 없어서 별도의 구루몽을 만들어 조선통신사 전용 육류관 인용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히코네를 출발해 오가키로 갈 때는 154일이 스리하리 고개를 넘습니다. 스리하리 고개는 진원종의 홍법대사의 일화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고개에 망우당이 있어 마치 중국의 악양로 같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망우당을 지나 세키가하라 전투 유적을 지나면 오가키를 지나고 이어서 나고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키가하라 전투는 도쿠가와 막부가 승리를 거둠으로 에도 막부 시대를 열게 되는 중요한 전투 지역입니다. 오가키에서 아이치현 현재의 나고야를 가기 위해서는 3개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중 3번째가 배다리로 유명한 기소가와 강입니다. 강가에는 배다리 사적비가 있는데 조선통신사 행렬을 위해 850m의 배다리를 270척의 배를 이용해서 건설했습니다. 4개월 동안 공사해서 설치하고 조선통신사가 통과한 후에는 철거했다고 하니 참 알다가도 모릅니다. 아마도 에도를 보호하는 목적이 아닐까 전해집니다. 일본 전국시대의 영웅 오다 노부나가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이치현 오와리 출신입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여동생의 딸과 혼인하여 히데요리를 낳습니다. 히데요리는 1615년 오사카성에서 어머니와 할복함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습니다. 조선통신사 행렬이 아이치를 지나 순푸성, 현재의 시즈오카에 도달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사는 초기에 순푸성에 자리 잡았으나 나중에 에도로 옮겨가게 됩니다. 1604년 순푸에서 사명대사와 이에야스가 만납니다. 이곳 시즈오카에서는 후지산이 잘 보이는 전망으로 유명합니다. 통신사 행렬도 여기서 바라보는 후지산을 보며 많은 글을 남깁니다. 시즈오카에서 조선통신사는 호타이지에 묵습니다. 또한 시즈오카의 또 다른 숙소였던 세이켄지에 1748년 홍계인은 경효세계란 현판을 남겼고 1711년에 현덕윤도 일주문에 동해명구란 글을 남깁니다. 전해지기로는 한국의 낙산사에 비유하였다고 합니다. 시즈오카에서 도쿄로 가는 길에는 많은 검문소가 있어서 에도로 가는 길을 통제했다고 합니다. 그중 하코네세키쇼가 남아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이제 니혼바시를 지나 에고성으로 들어갑니다. 통신사가 만난 오사카는 상업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였고 교토는 황실과 불교 사찰이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라이와 정치의 도시 에도, 즉 도쿄로 조선통신사는 들어가게 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의 수모를 겪고 일본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조선통신사의 머릿속엔 어떤 미래가 그려지고 있을까요? 조선통신사 6지편을 출발합니다.